보시면 오늘은 지수, 로그 두 가지를 다 할 거고, 다음 시간은 지수, 로그, 함수와 방부등식 이렇게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수 파트와 그러니까 이쪽에서 되게 잘 나오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일단 거듭 제곱근 요거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x의 n승과 관련된 x의 n승은 a 꼴 너에서, 얘가 이제 원래는 실근 그냥 근의 개수는 n개죠. 너의 일단 1번 모든 근의 개수는 항상 n개입니다. n개. 2번 근데 그 중에서도 실근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n값이 홀수일 때와 n값이 짝수일 때로 나뉘고요. n값이 홀수일 때는 항상 한 개를 가지는데, 그 한 개가 누구였냐면 a의 n 거듭 제곱근, 그냥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됐죠. 자, 짝수일 때는 좀 달라요. 짝수일 때는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경우는 a가 음수인 경우, 한 개인 경우는 a가 0일 때는 그냥 0이 거듭 제곱근인 거죠. a가 양수인 경우에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걔를 플러스 마이너스 n 거듭 제곱근 a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형태 중에서 이제 실근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래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와, 다음에 짝수라면 이것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여부를 묻는 이쪽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기억은 날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는 이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잠깐만 어디를 보시냐면 요 문제 중에서 여기엔 없다. 여긴 연산밖에 없네. 연습 문제 있나? 연습 문제 같은 데 보시면 연습 문제 21번 같은 거 잠깐만 볼까요? 연습 문제 21번. 연습 문제 21번이 이제 대표적인 뭐냐면 너의 이제 실근의 개수 형태인 거죠, 결국에는 사실은. 그래서 n값이 홀수가 되면 무조건 가능하고, n값이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a값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이제 실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이쪽에서 곧잘 물어보는 형태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로그를 가리지 않고 진짜 잘 나오는 게 바로 자연수 조건 표현인데, 자연수 조건 이거는 이제 지수 로그 단원에서 가장 많이 킬러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문제. 왜? 그렇죠. 이따 풀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이제 뭐 2번이나 3번 같은 게 대표적인 자연수 조건 문제이고요. 지수에서의 자연수 조건 문제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19, 20번 9페이지에 19번, 20번을 보시면 최근 수능 기출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연수 조건이 나오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물론 20번은 정수 조건이긴 하지만 19번보단 20번이 어렵고요. 얘네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이고, 어쨌거나 뭔가 요즘에 출제 경향을 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오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와요. 거의 4점짜리 이상으로 나오고요. 4점 이상으로 출제되는 만큼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조건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지수꼴로 정리합니다. 지수꼴로 정리. 뭐 여세요? 옆에 수업 안 하나? 창문 여세요? 자, 지수꼴로 정리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로그로 그대로 풀지 않습니다. 요 아마 문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로그 4의 2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루트 n. 너가 어쨌거나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연수. 그래서 요거를 m이라고 놓고 40 이하.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얘를 로그에 대한 식을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로그를 다시 m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수꼴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제 로그를 좀 합쳐 봅시다. 로그의 연산 여기를 4로 바꿀 수 있고요. 나눠지겠죠? 그래서 로그 4에 뭐가 되냐면 2n의 2분의 3승이 나와요. 2n제곱을 루트 n으로 나눴습니다. 너가 자연수인 m 이렇게 된다고. 잘 보시면 지금은 현재 로그 표현인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무슨 표현으로 바뀌냐면 지수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원래는 4의 m승인데 4의 m승을 이렇게 바꿨어요. 다시 2를 나눠주시고 양변에 2분의 3승을 지수를 이제 3분의 2승을 해주시면 n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n도 자연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연수 m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지수 형태의 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자연수 조건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연수 조건은 원래는 근본은 뭐냐면 a의 x승이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너가 기본적으로 아닌 정수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a라는 것이 반드시 너가 거듭 제곱수가 아닌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4의 x승이 자연수야. 그러면 너가 아닌 정수인 0, 1, 2, 3 이런 것만 자연수인 게 아니잖아. 어떤 것도 자연수예요. x가 2분의 1인 것도 자연수죠. 사실은. 그죠? 왜 2분의 1인 것도 자연수야? 사실 4라는 건 뭐니까 2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거듭 제곱이 아닌 형태로 정리를 해서 너가 아닌 정수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밑을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문제에다가 정리를 한다고 치면 두 번째가 이제 아닌 지수가 아닌 정수. 지수가 아닌 정수. 자, 그럼 여기서 내가 n 값이 이제 자연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m은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도 너가 아닌 정수가 되려면 4m 빼기 2가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언제 가능하냐면 m 값이 1일 때 안 되고요. 2일 때 가능하고요. 3일 때 안 되고요. 4일 때 안 되고 5일 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얼마마다 가능하냐면 3마다 가능해요. 왜 3마다 가능해요? 3의 배수에 대한 얘기니까 3마다 그런 규칙성이 나오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3의 배수와 관련된 형태는 규칙성이 3개마다 일반적으로 나온다. 앞에 4가 곱해져 있다고 상관없습니다. 너는 어차피 뭐예요? 3m 더하기 m 빼기 2인데 너가 어차피 3의 배수죠. 그러니까 너는 m 빼기 2에 3으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 입장에서는 그냥 3마다 나옵니다. 3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40 이하 중에서 2, 5, 땡땡땡 세시면 마지막에는 38까지 가능하겠죠. 요거의 개수를 세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세는 방법은 1을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1을 더하면 3, 땡땡땡 39가 되고 3으로 나누면 1, 2, 땡땡땡 34가 되겠죠. 아이고,
뭔 소리야? 13이 되겠죠? 34 어디서 튀어나왔지? 자, 이렇게. 그래서 13개가 됩니다. 요거 이제 가형 27번 정도, 28번? 단답형 4점짜리로 출제됐던 수능 기출이고요. 이때 당시에 그래도 꽤 오답률이 높은 편에 속했어요. 4점짜리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축에 속했고, 요식을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한다는 거를 애들이 이제 잘 몰라서 이 상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로그 상태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좀 찾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등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보통 대다수가 이거를 처음 보면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작거나 같다 40 이런 식으로. 근데 40 이하로 해봤자 그 중에서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40 이하라는 거는 마지막에 범위를 찾을 때만 쓰는 거지, 실제로는 자연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는 풀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됐죠? 그래서 자연수 조건 굉장히 이쪽에서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지수 법칙, 지수의 확장 뭐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볼 거고, 그래서 최근에 출제됐던 게 거기 바로 밑에 있는 20번이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된 거예요. 20번이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출됐던 그런 문제이고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따가 보도록 하고 지수 파트는 이 두 가지 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와 관련된, 그 다음에 자연수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연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수 법칙 막 이런 거 지금 쓸 수 없잖아, 그지? 기본적인 거듭 제곱근과 관련된 시나리오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1번부터 문제 풀고 요거 지수 끝나고 로그로 넘어갈 때 다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볼게요. 1번은 그냥 예의상 넣었습니다. 그냥 너무 어려운 것만 막 넣기 싫어서 예의상 쉬운 문제 한 문제 넣어봤고, 자, 1번 보시면 세제곱근 루트 3, 세제곱근 루트 9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거듭 제곱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세제곱근 루트 3은 얘는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 그지? 근데 맨 끝에 있는 거 잠깐 볼까? 5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2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실수로 잘 정의가 되기는 해요. 잘 정의가 되긴 하지만 너를 그렇다고 마이너스 32에 5분의 1승으로 표기할 수는 없었어요. 기억나요?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함에 따라서 밑은 0보다는 큰 경우에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느냐?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해볼게. 맨 앞에 거는 3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9니까 3의 3분의 2승이죠? 더하기 서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243 나누기 3이니까 81이고 81에 4분의 1승인데 요거 3 나오죠? 그 다음에 빼기 64는 2에 6승인가요? 그럼 2에 6승에 다시 2분의 1승에 다시 3분의 1승이죠? 이렇게 다 날아가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아까 요거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2에 5승에 5분의 1승이죠. 마이너스 2죠. 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너가 3 있고 3 있으니까 4 나오나요? 엥? 2 나오냐? 응, 2 나오지. 이렇게. 루트가 나온다고? 루트가 나올 리가 없네. 답에 루트가 없는데. 응. 얘가 3. 너도 3. 빼기 2 빼기 2.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이제 자연수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2번 우리 봤던 문제라는 건 기억나나요? 2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n제곱근 루트 다시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1 음수이면서 실수래요. 사실은 그냥 음수라고 써도 되는데 왜냐면 애초에 0보다 크다 작다 개념이 있는 거는 실수 범주에서만 존재합니다. 그죠?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를 못하니까. 자, 근데 요거를 만족하면서 세제곱근 루트 n제곱은 너는 225 이하의 자연수인데 역시 자연수이고 m은 225 이하인 겁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두 가지 조건을 쓸 건데 첫 번째, 너가 음의 실수가 되려면 잘 보시면 이 값이 음수인 거는 보이죠? 음수의 거듭 제곱근이 실수인 거는 사실은 음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짝수 같은 경우에는, 짝수 거듭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음수일 때는 없어요, 실수가. 그죠? 즉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갔고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얘가 홀수란 소리고, 너가 음수면 홀수 거듭 제곱근, 음수에 대한 홀수 거듭 제곱근은 항상 음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쨌거나 음수로 홀수번 곱해야지 음수가 나오니까. 그럼 너도 다시 요거 자체가 음수인데 음수의 거듭 제곱근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반드시 n값이 홀수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냥 n값이 홀수라는 걸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는 225는 15의 제곱이죠. 너는 3분의 2승이고 정리하면 n3승은 아니지, n은 작거나 같다 15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범위가 너무 크죠. 범위가 너무 크게 나오고 그 중에서 홀수를 고른다고 해도 문제는 요 객관식에 있는 선지와 비슷한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아까 어디 갔지? 아, 지웠네.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그 걔는 40 이하였나? 40 이하 부등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는 자연수라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요. 양변을 세제곱을 해줘서 n제곱은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수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증명을 원하면 증명을 해드릴 텐데, n제곱을 했을 때 세제곱수가 됐다는 거는 원래 n도 사실은 세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자연수를 제곱을 했는데 세제곱수가 됐어. 원래 세제곱수가 아닌 수, 자연수를 제곱을 했는데 세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가 세제곱수였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n이라는 어떤 수를 우리가 소인수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k개의 소인수가 있다고 칠게요. 각각의 지수가 있을 거라고. 너가 x1, x2, 땡땡땡, xk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를 제곱을 했어. 제곱을 하시면 지수에 다 2가 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세제곱수가 됐다는 얘기는 이 지수 부분이 다 뭐의 배수가 된다는 거야, 얘네가?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해서 3의 배수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 각각의 x1부터 xk까지도 다 3의 배수였다는 소리예요. 원래가 세제곱수였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증명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수인 것들 중에서도 홀수인 것 그 중에서도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거를 찾으셨어야 돼요. 아까 부등식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죠? 아, 그렇다는 거는 세제곱수 중에서 홀수인 1의 3승, 3의 3승, 15의 3승까지일 텐데 항상 주의하실 거. 자, 보통 거듭제곱근에서는 1거듭제곱근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명시가 돼 있어요. 단 2 이상의 자연수죠. 그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문제가 호흡이 길죠. 이거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내가 문제가 어렵지? 정말 열심히 풀어. 그래서 막 뭔가 하다가 막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딱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심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에 답을 쓸 때. 그때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조금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마지막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범위에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거 해마다 강조하지만 해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아이들이 나와요. 마치 로그 진수 조건처럼. 문제가 어려울수록 조건을 엄밀하게 마지막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가 짧으면 너네가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을 본단 말이야. 2 이상의 자연수 n, 그 다음에 홀수, 15이야? 그럼 금방 2 이상이라는 걸 생각을 했겠지.
근데 너네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번 조건, 나번 조건을 훑고 넘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n이 2 이상이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가 오래라고. 그래서 여기서 딱 1, 3, 15 하면 딱 몇 개 나와? 8개 나오지, 그지? 근데 우리 선지에는 아주 친절하게도 8이 없습니다. 단답형이었으면 애들 8개로 쓰는 애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내신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에요. n값은 허구한 날 2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듭제곱근 표현이기 때문에. 지수 표현으로 준 게 아니잖아. 거듭제곱근 표현으로 줬잖아. 그래서 얘는 1이 안 됩니다. 7개만 가능한 상황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봤던 문제죠. 익숙하죠? 역시 자연수 조건이고요. 어떻게 풀더라 이런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자연수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의 수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게 돼 있죠. 루트 지수로 바꿀게요. 2의 b-1승 너가 7의 a승 역시 지수로 바꿀게요. 2의 2분의 b-1승 7의 2분의 a승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2의 a-1승인데 겉에 3분의 1승이니까 3분의 a-1승 분명히 자연수 조건은 지수로 바꿔서 정리한다고 했죠. 7에 너가 b-2 나누기 3 너도 자연수 너도 자연수 각각이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요 지수 입장에서 각각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잘 보시면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너랑 밑이 서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면 따로따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지수가 어차피 a,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a, b가 자연수라는 범주를 벗어나면 내가 2의 거듭제곱과 7의 거듭제곱끼리 서로 같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기억나? 2의 로그 3의 7이랑 7의 로그 3의 2랑 이런 건 사실은 서로 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로그에서 연산법칙상 이런 게 있었어. 자, 밑이 서로 다르지. 근데 서로 숫자가 같을 수 있지. 언제? 지수가 로그 범주까지 확장이 되면. 근데 지수는 우리는 a는 자연수에 속하니까 얘는 기껏해야 유리수 범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끼리 서로 이제 상호간에 연산이 될 일은 없다라는 거야, 내 말은.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이게 공교롭게 잘 아다리가 맞아서 자연수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자연수니까 각각 자연수가 아니어도.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얘네 지수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래서 각각이 자연수가 되려면 요렇게 음아인 정수, 요렇게 음아인 정수가 돼야 되죠. 너는 홀수라는 뜻이고 너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된다는 뜻이고 홀수 중에서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나오는 그런 형태는 5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B는 A는 짝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짜리인 거.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1, 4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왜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지수 부분이 0이 돼도 사실은 뭐 짝수인데 뭐야 에이 짝수인데 너가 짝수면서 여기 되니까 4가 되고 얘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2랑 3이니까 6마다 되겠지. 그럼 너가 10이 되고 11이 되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이렇게 2를 더한 4 더하기 5가 된다. 답은 9가 된다. 이런 문제였어요. 얘도 지금 잘 보면 2로 나눈 것들에 대한 나머지는 2마다 규칙성이 있고 3으로 나눈 것들에 대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3마다 규칙성이 있어요. 둘의 규칙성을 동시에 관찰을 하면 6마다 규칙성이 나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해서 4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10이 됩니다. 10 해보시면 짝수이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이만큼이 플러스 6이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연산 간단하니까 한 번만 풀어보시고 간단히 풀어볼까요? 4번? 뭐 먹지 그래서? 오늘 사줄까? 응? 너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듣기 전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벌써 안 좋죠? 헐 언제 가?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고기 못 먹어서 죽은 뭐 저게 붙었나? 왜 이러는 거지? 울산. 선생님? 고향의 기준은 뭐죠? 어릴 때 이사를 다녔으면 너네는 태어난 곳에 대한 기억이 있나요? 독일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난 건 아니고 태어난 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서울에서 살다가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산에 왔어요. 일산에 와서 조용히 하세요. 일산에 와서 일산에 와서 저 새끼들. 자, 아니. 자, 녹화 중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그 일산에 와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고등학교까지 일산에서 나왔고요. 대학교 갈 때까지는 일산에서 살다가 선생님 대학을 포항으로 가면서 이제 부모님이 굳이 일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파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파주에 사시고 나는 포항에서 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랑 여의도에서 자취를 하다가 거기서 공부를 좀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신림동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가 파주로 가서 아무튼 뭐 대체 고향이 어디죠? 그러면 선생님의 고향은 소환사의 협곡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일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죠. 일산이라고 봐야겠죠. 자, 근데 그게 단순하게 시간으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기간으로 보면 서울에서 산 기간이 가장 길어요. 왜냐면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선 이제 졸업하고서는 여기서 거의 살았으니까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으니 이쪽이 기간 자체는 제일 긴데 그렇다고 나한테 누가 고향이 서울이냐고 물어보면 서울 사람이라고는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낚시를 하러 가면 저기 여수에 막 낚시하러 가면 선원명부라는 게 있어요. 선원명부.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선원들의 목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씁니다. 여기다 유병서 83 1229 해갖고 이제 생년월일 쓰고 010 해갖고 막 쓰고 주소 막 쓰고 이렇게 써요. 왜냐면 이제 죽었을 때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상 연락처가 있어요. 비상. 진짜로 비상 연락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와이프 이름 그 번호를 쓴단 말이야. 010 해갖고 쓴다고. 그럼 이제 혹시나 이게 나가서 침몰하면 여기다 연락을 해서 고인의 명부.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있는 일이란 말이야. 너네 저번에 그 배 부딪혀가지고 어선 침몰해가지고 막 낚시 어선 사고 나가지고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로 낚시 조용히 하세요. 여수로 낚시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명부를 쓰면 주소를 쓰거든. 서울 어쩌고 뭐 강남 막 사람들이 막 명부 쓰고 있는 거 막 서울에서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다고 낚시하러 막 강남 막 좋은 데 산다는 거에서 전혀 그렇진 않은데 별로. 근데 서울 사람들이 생각보다 낚시를 안 하더라고. 주로 뭐 저쪽 안양 뭐 안산 약간 경기도권이 많고 신기하게 서울 사람들 잘 없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거 보면 서울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고향이 서울이냐? 애매해요. 그렇다고 고향이 독일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누가 봐도 독일 사람처럼은 안 생겼고 누가 봐도 독일 아닌 것 같고. 응? 군대 갔죠. 그러니까 나는 국적이 그쪽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으로 치면 사실은 일산? 근데 또 본적은 논산이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이제 어떤 본적이라고 있죠. 본적. 그래서 논산이고 충남 논산에 있는데. 자,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고향은.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요 두실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계산하고 싶은 건 뭘 계산하고 싶냐면 2 곱하기 2의 알파의 베타 승에 분의 2의 알파 승 곱하기 4의 베타 승이니까 2의 2베타 승이라고 써도 될까요? 이렇게. 자, 요거를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지수 법칙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아요. 따로 써줍시다. 2의 베타, 2의 알파 베타 분의 2의 알파, 2의 2베타인데 잘 보시면 요거 한 개가 약분이 됩니다. 그죠?
한 개가 약분이 되면서 너에다가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로 합쳐줄게요. 그러면 밑이 다 동일하니까 너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상 갖다가 대입하시면 나오겠죠. 너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 2에 마이너스 2승이 돼서 답은 4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4분의 1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성재는 서울에서 태어났니? 캐나다 출생이라고? 진짜 존나 캐나다 출생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진짜. 그래놓고 맨날 국밥을 먹는다고? 가서 메이플 시럽이나 찍어 먹으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군대 안 간다고? 너 그러면 여기서 경제활동 못합니다. 자, 응?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경제활동 안 될 텐데? 시민권자는 되게 복잡해요. 그 우리 유승준 님께서 대단한 업적을 남기셨죠. 정확히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중국적인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웃기잖아. 약간 논리가 이런 거거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우리나라 군대를 가야 돼.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미국 사람인데 그냥 미국 시민권자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국적인데 원래 그냥 백인은 와서 그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걔네는 군대 안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선택을 하면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양반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거기를 가면서 이제 경제활동 아예 출입을 금지당했죠.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A에 상당히 복잡하죠. 이런 조금 약간 복잡한 식에 대한 연산을 잘 하셔야 되고 내신에는 굉장히 잘 나오는 뭐 그런 종류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내가 딱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돼서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밀접하게 되어 있냐면 곱셈 공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A의 2분의 1승을 기준으로 A의 2분의 1승, B의 2분의 1승을 기준으로 너를 편의상 XY라고 논다면 사실은 이거를 면밀하게 뜯어보면 넌 이렇게 생긴 거지. A에 너가 3승 마이너스 아니지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 Y 더하기 X Y제곱 마이너스 Y의 3승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모는 X 빼기 Y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자, 요 식을 딱 보면 뭐가 마려워야 돼요. 뭘 하고 싶죠? 묶는다고 탈락? 인수분해? 탈락?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X 빼기 Y로? 근데 안 되지 않나? 되나? 되는구나. X 빼기 Y로 인수분해 해도 되겠다. X 플러스 Y를 곱하는 건 어때? 이런 거 안 보이는구나. 이게 별로라고? 난 너무 좋은데?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 X제곱 빼기 Y제곱 되고 위에 거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되는 건 보이죠? 아니? 이거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인수분해하면 너 곱하기 너잖아. 나는 이렇게 곱하는 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할게. 자,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나누기 X제곱 빼기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AB가 나오고 근데 이제 AB의 관계를 좀 봤을 때 둘이 뭔가 약간 켤레스럽죠. 그죠? 그래서 AB의 합과 곱에 대한 식을 먼저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 이거? 잠깐 뭐 약간 이상하지 않나? 어? 마이너스 아닌가? 근데 왜 마이너스가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 약분이 되지. 그렇죠. 죄송.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여기서 그냥 뭐 하는 거야? A 더하기 B네.
딱 보시면 분모 이제 서로 켤레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서 쓰셔도 되고요. 유리화를 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더해서 통분하셔도 됩니다. 더해서 통분하시면 분모끼리 곱해지죠. 분모 1 나와요. 분자끼리는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해서 더하는데 뒤에 뿔마 3은 날라가고 3 아니지?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3 6 루트 2만 남죠. 이렇게. 답은 6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전통의 유명한 문제이고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이거 식변형하는 문제인데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요게 이제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면 애초에 6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죠? 얘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문제랑 착각했어. 캐나다라고? 언제까지 캐나다에 살았는데? 7살. 그때 영어 한 개 도움이 되니? 아 그래. 7등급. 7살이라서 그런가? 어. 하긴 그럴 수 있죠. 선생님 독일어 근데 쓸 일이 없어서 거의 못하죠. 영어를 훨씬 잘해요. 비슷한 동네죠? 분당 안에 그 근처죠. 분당 구고. 아 그래. 약간 근데 좀 떨어져 있지 않나? 판교 신도시라고 부르고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야탑이 분당에 속하죠. 분당. 쌤도 옛날에 분당 살았습니다. 그쪽 순회역 쪽? 응? 구텐타기? 구텐탁은 구텐은 굿이고요. 굿. 탁은 데이예요. 데이. 인사 완전 인사가 인사치레. 그래서 요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갑니다. 얘도 들어가고 나트 이런 것도 들어가고. 나이트죠, 나이트. 굿나잇이죠, 굿나잇.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구테 나트라고 하면 이제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스페인어는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자. 비슷한? 아 맞아. 선생님도 어릴 때 독일에 살다 왔을 때 학교 친구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독일어로 욕을 알려달라. 그게 가장 많은 요구 중에 하나였어요. 있죠. 생각보다 독일어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너네 혹시 그거 본 적 없니? 독일어는 약간 뭐 그런 게 있대. 약간 뭔가 이런 말이 이런 거는 왠지 없을 것 같은 말이 다 있고 표현이 하나씩 표현을 다 해놨고 아 무슨 언어였지? 그 언어는 이런 표현이 있을 법한데 그런 표현이 다 없대. 약간 이런 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약간 뭐 되게 막 구체적이야. 무슨 뭐 은퇴를 앞둔 사람이 느끼는 심리인데 내가 이제 뭐 퇴직 후에 막 해서 그거가 단어로 막 돼 있어 독일어. 왜냐면 이게 철학의 보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약간 그런 개념들이 막 다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욕도 되게 특이한 욕이 많습니다. 근데 약간 그렇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너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죠? 자, 너인데, 너인데, 그럼 너는 36에 x-1승과 같고, 너는 6에 2x 마이너스 2승과도 같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알려줬으니, 너로 만들어 주려면, 너를 일단은 양변을 제곱을 합시다. 제곱을 하시면, 요게 만들어져요. 그래 놓고, 마이너스 2로 바꿔주려면,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니까
6에 마이너스 2승을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36분의 64인데 약분되죠? 9분의 16 나오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산을 하는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7번 같은 것도 굉장히 대표적이죠. 이제 요새는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내면 여러분이 대체로 풀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성취도 평가를 냈는데 는 K라고 막 안 바꾸고 계열밖에. 그래서 기본 문제입니다. 는 같다. 근데 는 K라고 놓을 필요 없이 는 25라고 나와 있죠, 이미. 그래서 구조상 너는 25인 거고 너는 2분의 y가 역시 25인 거고 역시 마지막으로 2의 3분의 z가 25인데 애초에 문제에서 뭘 하고 싶냐면 x분의 1승, y분의 2승, z분의 6승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양변 x분의 1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중요한 게 y분의 2승을 하시고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z분의 6승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값은 이제 2가 되겠죠? 2가 되고 나머지는 다 1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얘네끼리 서로 내리 곱해 주시면 좌변은 4, 3, 4니까 48 나오나? 요게 우변에 있는 밑이 25로 통일된 상태에서 지수끼리 다 더한 결과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풀고 하고 조금 쉬었다가 로그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아니, 밥을 원래 먹으면 시켜 먹으려고 했어요. 시켜 먹으려고 했고 밥을 원래 시켜 먹으면 원래 그냥 원래 피자죠. 피자에 치킨. 약간 요런 조합인데 원래. 시켜 먹을 거면 그런 거밖에 없지 않아요? 응? 시켜 먹을 거면 아, 그 뭐 이제 뭐 짜장면 많은 게 있긴 한데 약간 또 치우기도 번거롭고 최근에는 피자를 먹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먹는 다음 피자를 먹고 싶지만 너 피자 먹을 수 있니? 먹고 갈 수 있어?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라고? 여학생한테 욕 잘 안 하는데? 진짜예요, 진짜. 진짜로 욕 잘 안 합니다. 학생한테 진짜 욕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사실 전달 안 하신다고. 진짜예요. 진짜 잘 안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고3 반에 여학생 중에 선생님이 약간 막 때리고 도망가고 막 선생님 이거 막대기 막 훔쳐가고 막 딴 거 하고 있으면 막대기로 날 막 때리고 막 도망가고 막 약간 미친놈인가? 약간 내가 막 이게 막 그런 학생이 하나 있는데 장모 씨라고 그런 학생이 하나 있죠. 근데 어지간하면 여학생한테는 욕 잘 안 해요. 근데 왜냐면 섬세하잖아. 남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은 사실은 서로도 욕을 잘 하잖아. 근데 막 여학생들은 막 서로 야 쌍년아 막 잘 안 그러잖아. 그죠? 근데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너는 괜찮은가 봐. 근데 아무튼 잘 남학생들에 비해서는 그런 어휘가 조금 더 그래도 유하죠, 사실.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자, 체력적인 상황 없이 너가 문제하는 거야. 그런 얘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톡방이 있어. 남자애들 단톡방이 있어, 예컨대. 그리고 여자애들 단톡방이 있어. 근데 내가 그 남학생 한 명이 예를 들면 싱싱이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짤을 올렸어. 그러면 남자애들 방에서는 무조건 크크크 병신이거든,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거기서 정말 아프겠다, 괜찮아? 이거는 되게 약간 굉장히 게이스럽죠. 근데 그게 문화 자체가 왠지는 모르겠어. 일단은 욕부터 받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욕을 들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래, 다친 내가 병신이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별로 기분이 나쁘거나 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오히려 약간 극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학생들은 만약에 정말 그래서 다리 부러져서 에휴 병신 딱 그러면 이거는 약간 거의 뭐 그죠, 손절이죠. 그래서 막 인스타에다가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건 비율의 문제일 것이고 그렇죠, 관계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 근데
그치. 남학생도 서로 안 친한데 막, 안 친한데 갑자기 얘가 다리 부러졌다. 갑자기 유찬이가 병신 막 이러면서 뭐지 약간 싸우자는 건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죠. 근데, 맞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학원도 가끔 톡방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만들었는데, 그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톡방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공지도 올리고 가끔 애들끼리 헛소리도 하고.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네가 뭐 다쳤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잘 모르는 애가 막 이제 선을 넘는다든지. 근데 그런 일도 발생해요, 사실은. 왜냐면 선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8번을 보시면 이거 그림이 그려지나요, 잘? 반지름이 정확히 얼마예요? 2의 n분의 1. 그죠? 여기가 정확하게 2의 n분의 1승이거든? 근데 우리는 x는 2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이래. 사실은 정확히 뭐냐면 너가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x는 2분의 r 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빼기가 200, 위에 빼기가 있어. 자, 그렇다는 거는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얼마짜리예요? 아니, 몇 도야 이거? 90도, 90도라고? 120. 120도. 3분의 2파이? 자,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요 직선이랑 그 다음에 원 둘러싸인 부분 중에 작은 쪽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긴 활골이죠. 활골. 활골. 근데 이 활골이 원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변화했다고 해서 전체 원에 대해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죠. 왜냐면 어차피 중심각은 얼마니까? 어차피 3분의 2파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즉 내가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건 뭐냐면 S4분의 S8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너네 보고 진짜로 이거를 다 갖다 놓고 계산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도대체 이 활골이라는 넓이에 대해서 넓이의 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원래는 우리는 요걸 하고 싶은 거야. 지금 n값이 클수록 반지름은 작거든. 그래서 요거 아니지? 빨간색으로 해야지.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맞죠? 원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넌 어차피 뭐랑 똑같아? 너분의 너랑 똑같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비율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너가 너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과 너가 너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으니까 큰 원에 대한 너의 비율과 그보다 작은 원에 대한 너의 비율이 같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원의 넓이 비와 동일하다고. 결국에는 원의 넓이 비와 동일하고 근데 이 원의 넓이는 무엇에 비례해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원에 너를 갖다가 넣으시고 그럼 2의 8분의 1의 제곱 나누기 2의 4분의 1의 제곱을 계산한 것이 우리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죠? 지수법칙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로그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조금 중요했죠.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건 이제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식이었냐면 로그 A에 B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자리가 밑이었고 밑은 0보다는 크고 절대 1이 돼서는 안 됐죠. B는 진수에 해당하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이 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여기서 질문. 밑은 1이 왜 되면 안 됐죠? 1의 모습은 무조건 1이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1의 x승은 무조건 1이니까. 자, 봐봐. 1의 x승이 2가 된다고 하면 x를 정의상 로그 1의 2가 돼요. 불가능하죠. 그죠? 애초에 x승을 해서 2가 되는 그러한 숫자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요거는 되잖아. 이건 되는 거잖아. 그럼 x는 뭐라고 쓰냐면 로그 1의 1이라고 쓸 텐데 문제는 이렇게 썼을 때
그러한 x가 유일하지가 않죠. 유일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수히 많죠. x에 무슨 뭐 아무거나 실수 들어가도 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의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왜냐면 지수 단원에서는 밑이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실갱이할 일이 없었다고. 밑이 1이어도 잘 정의가 됐으니까. 근데 로그 단원에서는 밑이 1이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그 파트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공식 중에서 조금 자주 까먹는 공식 몇 가지만 쓰고, 자, 미체 변환 공식이 있었고요. 미체 변환 공식은 로그 A의 B를 임의의 미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미치를 바꿀 수가 있었고 이때 우리가 C자리에 B를 넣어주시면 로그 B의 A 분의 로그 A의 A인데 로그 B의 B인데 로그 B의 B는 어차피 1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와 역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수를 취하는 경우에 그래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역수를 취하는 경우에 요 공식을 잘 활용하고요. 또는 로그끼리 곱셈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가끔. 그 경우에 미체 변환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건데 로그 4의 3분의 1 곱하기 로그 9의 25 곱하기 로그 5분의 1의 8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을 할 때 미체 변환 공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로그끼리 곱한다는 건 사실은 원래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죠. 로그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밑이 같을 때만 연산이 되고 이와 같은 형태는 이대로는 연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냐면 너를 일단은 좀 단순화를 할게요. 로그 2로 바꿔주고 3으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분의 1 쓸 수 있겠죠? 너가 2의 제곱이니까 2 분모로 오고 3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분자로 왔어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기 때문에 너는 로그 5, 그냥 3의 5죠. 왜냐면 2분의 2니까. 그 다음에 요거 로그 5분의 1의 8이니까 5가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로그 5의 2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연산을 합니다. 너랑 연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 나오죠. 2분의 3.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자 나머지 이 부분을 이제 밑을 하나를 정해서 밑변환 공식을 쓰시면 돼요. 밑은 여러분이 편안한 대로 뭐 2나 3을 5 중에서 고르셔도 되고 나는 보통 상용 로그로 하는 편이야. 그래서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3분의 로그 5 로그 5분의 로그 2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를 쓰시면 조금 손이 덜 고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날릴 수 있죠. 다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답이 그냥 2분의 3이 나오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미체 변환 공식은 보통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에 잘 활용이 된다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공식 중에 조금 아까 선생님이 언뜻 얘기하고 넘어갔던 요거 있죠? A의 로그 B의 C는 자 A, B, C는 뭐랑 똑같냐면 뭐랑 똑같죠? C의 로그 BA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자리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원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양변에다가 밑이 B인 로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로그 B에 너랑 로그 B에 너랑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너가 지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서 곱셈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였고요. 이쪽은 너가 역시 지수 자리가 앞으로 나오면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로서 양변이 서로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곧잘 나오냐면 막 이렇게 나. 뭐가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잘 보시면 루트 2니까 2분의 1분의 1이라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너는 너의 제곱이죠. 근데 너는 사실은 3의 로그 2의 x의 제곱이죠. 치환하겠죠? t라고 치환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t는 마일이거나 인데 잘 보시면 너는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0보다는 크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고 결론 3의 로그 2의 x가 2라서 식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요거를 뭐 저걸로 또 바꿔서 하든가. x의 로그 2의 3이 2인 거고 x는 2의 로그 2의 3분의 1승인데 너는 2의 로그 3의 2승이겠죠. 짠. 뭐 예컨대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로그 방부등식 같은 거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에요. 뭐가 휘리릭 지나갔지만 요 부분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그냥 뭔가 식변형들에 대한 이야기야. 요거는 이제 요거 쓴 거죠. 요거 요게 요거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로그 파트는 이 부분이 기본 로그와 관련된 대부분이고 여기다가 로그 특유의 성질인 상용 로그와 관련된 게 있는데 상용 로그는 사실은 시험에는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그냥 간단하게 밑이 10인 로그다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용 로그는 로그 10의 x라는 거를 그냥 로그 x로 표현을 하는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밑을 이렇게 생략한다. 밑이 10인 로그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었는데 소수 부분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 이 정수 부분이 무엇을 뜻했냐면 자릿수를 뜻했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로그 x가 3.5야 예컨대. 그러면 너는 사실은 x가 몇 자릿수라는 거냐면 4자릿수죠. 4자릿수. 왜냐면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정수 부분과 자릿수는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너에다가 1만큼을 더해줘서 자릿수가 됐습니다. 거꾸로 4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3자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우리 9번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 쉬우니까. 시키셨어요? 응? 시키셨어요? 응. 나중에 왜? 생활식 할 때. 새마을 식당. 어디서 시키셨어요? 비싼 아니. 선생님 되게 잘 먹는 데 있어요. 피자랑 치킨. 피자랑 치킨. 아 근데 피자가 주고 치킨은 약간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어딘데요? 이따 보면 알아요. 교수님 마라탕 사왔다는. 마라치킨 시켰습니다. 마라치킨. 쉽지 않아. 시켰겠냐고. 민경이도 마라탕 좋아하니? 응? 뭘 좋아한다고? 그건 뭐죠? 마라탕과 마라샹궈의 차이는 뭐죠? 마라탕은 국물인데 음, 훨씬 비싸요. 더 비쌀 것 같아. 볶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재료들을 원래 마라탕 볶음인가요? 볶음? 볶음처럼 나와요. 짜게. 그러면 거기에는 면이 안 들어가나요? 넣으면 되죠. 아, 어차피 둘 다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응? 범죄도시? 안 봤어요. 왜? 마라 롱샤 아니야? 뭐가? 범죄도시하고 마라 롱샤. 마라 롱샤는 또 뭐야? 가재 같은 거 마라. 일단 범죄도시를 안 봤고 마라 롱샤가 뭔지 몰라요. 볼게요. 정의되기 위한 조건인데 너가 마이너스의 a제곱
더하기 7a 마이너스 6. 요 값이 이제 존재하기 위한, 정의되기 위한, 존재하기 위한 그런 a의 자연수. 자, 일단은 a-1이 0보다는 크면서 동시에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어디부터 가능하냐면 3부터 가능해요. 요렇게 자연수. 그 다음에 요게 0보다 커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 더하기 6은 0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1과 6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a는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즉 3, 4, 5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답은 3개가 됩니다. 3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자, 10번 보시면 특이하게 생겼죠. 자, 연산에 대한 것만 잘 보시면 되는데 4의 x승 너는 로그 4의 9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9 4의 y승은 로그 3의 4 마이너스 로그 27의 4.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x 플러스 y를 구해달래. 일단 x 플러스 y를 구하려면 사실은 너랑 너를 서로 곱해줘야 돼요. 그죠? 마지막에는 서로 곱했을 때 x 플러스 y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그 2의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줍시다. 너는 로그 2의 9니까 더하면 로그 2의 27이 나와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너도 3으로 통일을 하시면 너가 3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27로 통일하는 건 어때? 난 분수가 싫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 어때? 차라리 이게 사실은 낫거든. 연산상 로그 27에 너가 4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둘을 서로 곱해줍시다. 서로 곱할게요. 서로 곱해보시면 결론 좌변 길이는 지수가 더해지고요. 이거 x, y를 다 직접 구해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너랑 너를 곱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뭘 이용하냐면 뭐 이용한다고? 미체 변환과 관련된 근데 딱 보니까 너는 로그 2에 3에 앞에 3 너는 로그 3에 2에 너가 2에 4승이니까 4가 앞으로 나오고 3에 3승이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곱해지는 관계죠. 잘 보시면 너랑 너랑 서로 역수 관계라서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4만 남죠? x 플러스 y는 1이구나. 이렇게. 10번 같은 거 좋은 문제.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지수에 대한 연산, 로그에 대한 변형, 로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법칙들을 잘 볼 수 있는 연산 법칙들. 그리고 내가 아마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언뜻 요거를 설명을 했을 텐데 로그는 여러분이 연산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시면 좋아요. 뭐가 있었냐면 로그 A의 B는 항상 로그 A의 N승, B의 N승과 같아요. 이게 당연하죠. 그죠? 왜냐면 너가 N승과 N승을 하면 N분의 1 되니까, N 곱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경우에 활용을 나는 보통 잘 하냐면 뭐 이런 거랑 예컨대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적당히 거듭 제곱을 해서 밑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얘를 똑같이 제곱을 한다고 이렇게. 그럼 제곱하시면 로그 2의 9로 바뀌고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분의 1승을 하시면 로그 2의 3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2분의 1이 분모로 오고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너가 사실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단순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11번은 한 번만 해볼까요?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11번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 어떤 특정한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변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냥 로그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수에 대한 식변형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로그의 연산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두 방법 다 해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지수식 변형으로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수식 변형이 보통은 조금 더 쉬워요. 로그로 이제 무식하게 연산하는 방법은 정 안 될 때, 정 모르겠다. 그럼 이제 로그로 푸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면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변형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 봤던 문제라고? 봤던 문제일 수 있어요. 몇 개 봤던 문제 있습니다. 제로 분류 중에 원탑은 뭐죠? 펩시? 펩시라고 생각해요. 펩시 망고요. 망고? 아, 저거는 왜 되게 망고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던데. 망고는 진짜 그 쌤이 약간 싫어하는 향이 있어요. 응. 이게 하나도 안 그래? 응? 하늘보리 제로. 혹시 재료가 있어요? 약간 소주 제로 같은 거죠? 소주 제로. 원래 소주에는 설탕을 안 넣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인데, 근데 칼로리가 0칼로리는 아니잖아. 0 아니죠. 아, 소주는 칼로리가 0이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탄수화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요새 워낙 제로가 많이 나오잖아. 응? 왜? 뭔 말이죠? 아, 여기 있다 여기서 먹을 거예요. 웰치스 제로도 괜찮았던 것 같고. 체인 어떤 친구는 얘가 뭐 최대 실린치 있어. 저것도 괜찮던데 무슨 사이다류 중에서 나랑 사이다로. 아, 갈배 사이다? 아닌데 제로인데 걔는 딱 그 제로만 나오는 거였어요 애초에. 나랑도 아니고. 맞아요. 나랑드 사이다인 거. 사이다 나랑드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그 제로의 향이 별로 그 거부감이 없는. 자, 이거 문제를 보시면 2의 A승, 는 3의 B승, 는 K의 C승. 일단 여기서 이미 A, B, C가 있고 K가 있는 입장에서 는 어떤 새로운 변수를 논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는으로 놓는 게 이제 이 부분 도입을 주시고, 이렇게 도입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A, B, C라는 것들의 어떤 공통분모로서 T라는 문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을 다 해서 각각 3과 K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마지막에는 요걸 줬거든. A, B는 너가 BC 더하기 CA.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대로 풀지 않고 양변을 A, B, C로 나눠 주시면 사실은 이 식은 이런 관계식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식변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놓고 요거를 줬더라면 여러분이 풀었겠죠. 그죠? 왜냐면 아까도 이제 풀었던 지수 문제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는 대신에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주시면 3은 t의 b분의 1승이 나오고, k는 t의 c분의 1승인데, 보시다시피 c분의 1은 얘네끼리 더한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끼리 더하기 위해서 곱해줍니다. 곱해보시면 요거 결과가 뭐가 나오면 6은 t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나오고, 보시다시피 이 값이 c분의 1이라고 했으니 t의 c분의 1승이 6이자 k죠. 그래서 k는 6이구나. 이렇게 답이 6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지수로 바꿔서 풀었죠. 선생님이 로그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로그로도 풀 줄 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식변형을 볼 줄 알면 식변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식변형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 마치 이런 거야. 너네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보여. 그러면 뭘로 조지면 돼? 근해 공식을 쓰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근해 공식을 통해서 푸는 사람은 또라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변형을 보되 식변형이 안 보이면 로그로 조진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로그로식 써볼게요. A는 로그 2의 t, B는 로그 3의 t, C는 로그 k의 t. 사실은 여기서부터 진수끼리 다 같으니 밑과 진수 자리를 서로 바꿔주면서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드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다가 저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좌변은 로그 2의 t 곱하기 로그 3의 t고요. 너는 BC를 곱하시면 로그 3의 t 곱하기 로그 k의 t 더하기 로그 이거 C로 묶는 게 나을 것 같다. C로 묶읍시다. C로 묶을게요. 로그 2의 t 곱하기 로그 C의 t K의 t.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네는 서로 곱해진 관계, 얘는 너네끼리 서로 더해진 관계에 있는데 요거를 이쪽에다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줄게요. 나눠주시면 이 자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씩 약분이 되면서 너랑 너 나누면 약분되면서 로그 2의 t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는 로그 3의 t분의 1이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는 밑과 진수를 이제 바꿔주시면 로그 t의 2 더하기 로그 t의 3이 되고 너는 로그 t의 6이 되는데 곱하기 로그 k의 t가 1이라는 얘기는 너와 너가 서로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뀐 관계에 있다는 거죠. k 값은 6이구나.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더 번거롭죠.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12번 보시면 역수 관계로 이미 대놓고 나와 있지, 그지? 가번 조건 보시면 이미 역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나번 조건에서도 로그 b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미체 변환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번식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너는 사실은 로그 2의 a 더하기 b가 3이라는 얘기고 나번식 정리해 보시면 로그 2의 a 너는 3 마이너스 로그 b의 2의 역수니까 로그 2의 b죠. 이렇게 되는데 너가 절로 넘어갈까요? 로그 2의 a랑 b를 더하는 거니까 ab가 되겠죠. 는 3. 실제로는 이렇게 두 식을 준 겁니다. ab의 합과 곱을 준 거죠. 문제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보고 있고 a 더하기 b는 2의 3승이 될 것이고 a 곱하기 b는 역시 2의 3승이 되겠죠. 이렇게. 너의 제곱 빼기 2개 하시면 되죠. 답은 48 나오네요. 답은 2번에 있죠. 요거 이해가요? 넘어가도 되죠? 자,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연산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로그 2의 a, b, c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나 같으면 로그 2의 a를 x, 로그 2의 b를 y, 로그 2의 c를 z로 놓고 연산을 조금 연립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식이 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치환을 해서 단순화를 해서 연산을 하는 편이 좀 유리합니다.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요거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 좀 식 계산하기가 편하다고 했죠.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정도 난이도에서는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했을 때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예컨대 너가 인수분해나 아니면 뭐 곱셈 공식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형태라면 로그 2의 A, 로그 2의 B, 로그 2의 C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XYZ라는 문자로 바꿨을 때 어떤 수식에 대한 문자 구조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캐치하기가 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똑같이 거듭 제곱할 수 있다고 했죠. 양변에 밑과 진수에 마이너스 1승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1승 한다는 건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즉 너는 2의 B분의 C랑 똑같아요. 맞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너네끼리 더한다는 거는 얘네끼리 곱해지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남냐면 로그 2의 C 나누기 A가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Z 빼기 X가 되겠죠. 이렇게 간소화를 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밑과 진수를 똑같이 역수를 취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곱해지니까 약분이 되고요. 로그 2의 A 나누기 로그 2의 나누기 B니까 서로 또 빼주면 되죠. 그럼 이번에는 X 마이너스 Y네요. 너가 1이네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로그 2의 B, Y 마이너스 Z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지. 딱 봐도 어때요? 너랑 너랑 서로 더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답은 마3이겠죠. 이렇게. 14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 분열이죠. 세포 분열. 어느 세포는 하루에 한 번 분열해서 2개로 늘어난대요. 하루에 한 번. 근데 10개가 이와 같은 분열을 계속할 때 A1 후에 세포의 개수를 B라고 한다면 A, B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 일단은 10개가 있고요. 처음에. 얘가 하루 만에 2개씩이죠. 근데 A1이 지나가면 2배씩 A번 이렇게 반복이 됐겠죠. 요게 바로 누구냐면 F, B인 거예요. 너가 B. 이렇게. A는 FB래. 그럼 내가 B가 이렇게 되니까 A는으로 바꾸려면 너가 이쪽 10분의 1로 넘어오고 얘 A승은 10분의 B가 되는 거고 다시 양변에다 로그를 취해줬을 때 A는 로그 2의 10분의 B가 되겠구나. 요게 바로 누구냐면 FB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수식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편인데 얘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한 거야. 이쪽이 개수고요. 너가 A1 후의 개수. 요게 이제 처음 개수고요. 시작 개수. 요 부분이 뭐냐면 세포 분열로 인한 변화죠. 세포 분열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가 2개가 되니까 계속해서 2배씩 되는 거예요. 하루 지나갈 때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를 총 A번 거듭 제곱을 한 거예요. 2가 곱해지고 하루 지나면 또 20 곱하고 또 20 곱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세웠다면 다 끝났죠. 마지막에는 F16B-2B를 하고 싶대. 여기다가 16B 넣고 2B 넣고 서로 빼는 건데 그럼 로그 2에 16B 나누기 10 빼기 로그 2에 2B 나누기 10 요거 하고 싶은 거죠. 로그끼리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는 나눠주시면 되고 로그 2에 8이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15번 딱 봐도 재밌어 보이니까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상용 로그 문제이고요. 실생활에 활용하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실은 뭐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잘 주어진 수식을 대입을 해서 잘 연립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보통은 로그의 형태는 마지막에 이제 LB-LA를 물어본다는 거는 여기다 대입해서 서로 빼는 과정에서 로그의 연산법칙상 진수끼리는 나눠지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하시고 식을 두 가지를 써주세요. 하나는 A에 대한 식, 하나는 B에 대한 식. 그래서 LA는 해서 쓰고 밑줄에다가 LB는 해서 써주세요. 거리는 똑같이 75m입니다. 그죠? 그 D라는 값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 수식에서 변수는 오로지 속력만 변수입니다. 원래는 속력과 D가 똑같이 변수인데 동일하게 75m인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D 자리에는 똑같이 75가 들어간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LB-LA를 하고 싶죠. 자, 수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는데 동일한 식에다가 하나는 요 밑에다가 아래 첨자 A를 넣어줬고요. 아래 첨자 B를 넣어줬습니다. 잘 보시면 D자리에다가는 첨자를 넣지 않았어요. 왜 D자리에는 첨자를 넣지 않았냐면 얘는 어차피 동일하게 75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LA에서 LB를 아니지 LB에서 LA를 뺀다는 거는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좌변이 이제 LB-LA 원하는 식이 나오고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28로 묶어주시면 이 부분에서 로그끼리 서로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는 서로 나눠지겠죠. 이런 거 나눠질 것이고 VB를 VA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VA분의 VB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28을 곱하라는 소리인데 A에서의 속력이 B에서의 속력의 0.9배라고 했으니 우리는 VA분의 VB를 구할 수가 있어요. VA분의 VB는 나눠주고 나눠주면 너가 이제 10분의 9니까 9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8 로그 9분의 10인데 보시다시피 밑이 10자리인 상용 로그죠? 그러니까 너는 1인 거고 28은 그냥 남고 나눈 거니까 빼는 거죠. 마이너스 28 로그 9인데 로그 9는 2 로그 3이니까 56 로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실생활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는 다소 쉬운 편입니다. 이 정도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요 자연수가 되는 그 범위만 잘 찾으라는 거고 어떠한 두 자연수 사이에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375의 10승만 계산을 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럼 너는 10에 로그 375가 될 텐데 375 소인수분해 합시다. 너는 뭐라고 쓸 수 있죠? 5로 나눠주면 75 나오나요? 그러니까 5 한 번 더, 5 한 번 더, 그러니까 125인 5의 3승 곱하기 3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상용 로그 문제 중에서 로그 5를 주는 그런 미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로그 5는
절대 제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10 곱하기 3 로그 5 더하기 로그 3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 3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나와 있죠. 0.477 하나로 나와 있고 로그 5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는 경우가 없지만 너는 항상 무엇을 이용해서 푸냐면 1 마이너스 로그 2를 이용해서 풀었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인수분해하는 이런 식의 휘문고등학교 기출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게 되는 거지? 잘 보시면 얘가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애시당초에 로그 10이 되는데 밑이 10인 로그니까 1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우리는 요 로그 5는 절대 문제에서 주지 않고 로그 2를 줍니다. 모르겠어. 미친 문제 중에서 로그 5를 주고 로그 2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그죠? 근데 잘 없다. 너는 얼마가 나오냐면 0.6990이 나옵니다. 상용 로그 값이라는 거는 원래는 정해져 있는 값이긴 한데 문제에서 뭘로 간주를 해야 되는지가 항상 명시돼 있어요. 예컨대 로그 2를 0.3010으로 주지 않고 로그 2를 0.3으로 주는 문제도 있고 이제 문제에 맞춰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7번 한번 보시면 자, 17번 같은 경우에는 상용 로그의 문제이긴 하지만 무슨 문제게? 사실은 뭐 하는 문제일까 이거?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로그 끼리 내가 쭉 더한다는 거는 A1부터 쭉 곱하는 거잖아. 곱하는 거. 그죠? 근데 A1부터 A12는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72의 양의 약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72의 양의 약수를 12개를 서로 다 곱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양의 약수의 곱에 대한 개념이라고. 양의 약수의 곱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양의 약수의 곱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요? 그렇죠. 이렇게 곱한 게 항상 자기 자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72의 약수 내가 몇 개 써볼게. 1, 2, 뭐 3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 그러면 너가 24가 있고 36이 있고 72가 있을 거 아니야. 크기 순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가장 작은 너랑 가장 큰 거를 곱하면 72 나오고 이렇게 곱해도 72 나오고 이렇게 곱해도 72가 나오고 어떻게 곱해도 서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2가 나옵니다. 언제만 제외하고 이것이 제곱수인 경우만 제외하고 제곱수가 되면 짝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걔는 전체 숫자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어쨌거나 양의 약수의 곱은 뭘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냐면 어떤 숫자를 n이라고 부른다면 2분의 약수의 개수승. 항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둘씩 곱할 때마다 양의 약수가 너가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얘가 이제 n에 양의 약수의 곱은 그냥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너를 곱한다는 거는 72에 몇 승이 되냐면 6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여러분한테 해달라는 거는 72의 6승의 로그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72라는 수는 2의 3승의 3의 제곱 되나요? 그럼 너의 6승인 거니까 18 로그 2 더하기 12 로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양의 약수, 개수, 곱, 그 다음에 합까지. 합은 등비수열의 합 단원에서 배운 바가 있죠? 넘어갑니다. 1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그 다음에 20번 풀면 곧 답이 올 것 같으니 18, 20번 풀고 여러분한테 소정의 선물을 나눠드리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열심히 모아놨으니까. 오답이다. 아, 뭐가 이렇게 오래 보고
허허허. 아, 내일 수업 없다. 오늘 집에 가서 롤 해야지. 오늘 10시에 고? 아니 저 대현 들어가서 있으면 제가 수행할게요. 그래? 부기장을 할게요. 선생님 랭겜밖에 안 해요. 이게 미드 그러니까 자유랭크는 합니다. 자유랭크. 자유랭크는 그냥 즐겜하기 때문에 뭐 실버인가 뭐 그래요. 실버. 실버는. 평균 길 18킬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야간 근데 또 그 재미가 있어. 하다 보면 그 재미가 약간 있긴 해. 근데 내가 캐리하면 그런 좀 재밌어. 이따 그래, 뭐 있잖아 그런 거. 있어 그거 멋있다 뭐 이래는데. 그럼 벌써 딱 만나는데 명예 4개 받고 딱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근데 안 주면 좀 자기가 맞아. 이거 떼는데 이렇게 했는데 명예 1개 주고 막. 진짜 딱 봐도 원딜이야. 아니 원딜이 아니야. 진짜 막 3명이 받았는데 저에서 제일 못한 새끼 하나 스몰 새끼 명예 안 주고 그거 하고 있어. 사실 그거 받나 안 받나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약간 기분인데. 약간 내 게시글에 좋아요로 눌러준 것과 똑같은 수준의 아무 의미 없는 건데. 18번도 이제 사실은 평가원 기출 문제 4점짜리. 약간 쉬운 4점짜리고요. 20번은 준킬러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20번은 어려운 문제. 18번은 쉬워요. 그냥 하나씩 넣으면 돼요. 1 넣고 계산해보고 2 넣고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18번은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번은 올해 여기 앉아있는 애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 애들이 적어도 한 학교 이상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손모가지 걸 수 있어요. 20번이요? 20번 요거. 그러니까 중간고사 사이. 아, 애초에 이제 이쪽 기출은 뭐 이쪽 강남권에서는 워낙에 좋아하고 그래서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응? 왜? 원래 손으로 지우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18번 풀었나요? 그냥 넣으면 되는데. 오래 걸리는 아니 그냥 1 넣어보고 한 번만. 근데 1만 한번 넣어볼까? 자, 1만 한번 넣어볼게. 자, 너의 순서 쌓인 개수가 AN인 거잖아. 그러면 A1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1을 넣겠다는 거잖아. 그럼 1을 넣어볼게. 그럼 식이 뭐가 나오냐면 로그 Q는 로그 P 더하기 16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16이 너랑 합쳐지려면 로그 P 곱하기 뭐가 돼야 돼? 10에 16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Q가 어떻게 나와요? 아, Q는 P 곱하기 10에 16승이에요. 맞아요? 즉 P가 자연수가 나오면 Q는 자연수가 나오겠죠. 근데 보니까 우리는 100 이하의 두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PQ는 100 이하예요. 그럼 내가 P가 제일 작은 1이 들어가도 Q는 얼마가 나오냐면 10에 16승이 나오니까 당연히 너를 만족하는 PQ의 순서상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너는 A1은 0입니다. 0. 그래서 없네. 개수니까 이렇게. 자, A2가 되면 어떻게 될까? 2가 되면 어디가 뭘로 바뀌어요? 자, 얘가 2의 제곱으로 바뀌지. 4분의 32니까 너가 8로 바뀌고 10의 8승으로 바뀌고 10의 8승으로 해봤자 A2도 0이 되겠죠. 3이 되면 어떨까? 4인데 10의 4승 곱해봤자 1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여전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A1, 2, 3 자체는 다 0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자, A4부터는 조금 달라요. A4가 되면 이 자리가 4가 되죠. 그러니까 너가 16분의 32니까 약분이 돼서 2가 되고 이 자리가 2가 되고 2가 돼서 2가 돼서 Q는 100P가 됩니다. 100P. 그러니까 P가 얼마인 게 가능해? 1일 때 Q가 100인 게 가능하죠. 1,100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5가 되면 이렇게 되죠. 아유, 10피. 네, 맞아요.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10에 1승이 곱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해요? P가 1부터
최대 10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10개구나. 답은 11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역시 이 문제도 답이 10개가 있었으면 애들이 많이 틀렸을 텐데 답이 선지에 10개가 없습니다. 개친절하죠. 옛날엔 좀 그랬어요. 자. 왜냐면 너네가 10개 딱 세고 이걸 못 셌을 수도 있잖아. 얘를 빼먹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10개가 답에 있어야 되는데 개친절하다고. 7, 9, 11, 13 굉장히 친절하죠. 자,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줄게요. 아니. 19번 내가 풀어준 거 풀이 썼을 거 아니야. 19번 풀었듯이 써보세요. 자, 정수가 나와야 되고요. 즉, 는, m 이런 식으로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꼴로 바꿉니다. 지수꼴로 부지런히 바꿔보세요. 참고로 19번보다 20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냐면 19번을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학생이면 20번도 풀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 나도 20번을 풀 때 19번을 풀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20번을 동일한 방법으로 풀었거든. 그랬더니 풀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피자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고 싶지만 전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위치가 안 뜹니다. 배채치, 베이컨, 체다 치즈, 포테이토. 하나가 불고기였나 페페로니였나? 불고기였던 것 같은데. 피자가 사이즈가 좀 큰데 기본적으로 1인당 할당량은 종류별로 한 가지씩 드시면 되시고요. 한 판에 12조각이거든. 정확히 중심각이 30도짜리인데 정확히 6분의 파이거든. 그래서 하나씩 한 조각씩 드시면 돼요. 종류가 3가지니까. 그리고 근데 그 3조각을 먹으면 사실 적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되게 많이 먹는 학생들은 뭐 많게는 6조각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피자가 사이즈가 커서 우리 와이프는 보통 한 조각을 먹거나 많이 먹어도 2조각을 잘 못 먹어요. 내가 보통 3조각에서 4조각 정도 먹고, 그러니까 뭐 응? 뭐가?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냉동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서 먹어요. 그런 걸 궁금해하다니. 버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피자는 나중에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사실 새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에어프라이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전자레인지가 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전자레인지가 없던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선생님 근데 독일에 있을 때도 전자레인지 있었어요. 전자레인지는 되게 오래된 발명품인 것 같더라고.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생긴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에어프라이어는 상용화가 된 지가 한 10년? 한 10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결혼 때 선물로 막 에어프라이어 받고 그랬거든. 에어프라이어라는 게 이제 아예 잘 많이 쓰지 않던 시절에. 자, 푼 사람 없나요? 풀었다고? 휴문 1장 유찬이 풀었니? 암산으로 풀었다고? 자, 보겠습니다. 자. 휴문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싸움 1장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안 싸운다고? 그래? 근데 휴문 애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애들은 있잖아. 그런 식의 일탈을 하는 애들은 있잖아. 근데 이제 막 서로 삥 뜯고 막 이런 건 없다는 거지. 그래? 서로 약간 그래? 막 패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자, 정수죠? 는 정수. 여기부터 출발을 합시다. 정수에 대해서 범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너가 1000보다 작대요. n은 작거나 같다 1000. 너가 1보다는 크나 같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일단은 여기가 2의 6승이죠. 6분의 4겠죠. 3분의 2가 되고 2분의 3이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맞냐?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지 뭐.
아, 그래? 그럼 4n 플러스 16 분의 3 너는 어떤 자연수 m의 2에 2분의 3 m승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정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n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수는 짝수가 될 거라는 것 정도는 예상이 되나요? 이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우변이 뭐가 나와요? 무리수가 나오죠. 좌변은 누가 봐도 뭐예요? 유리수예요. 이런 부분들 정도는 여러분이 좀 한번 보면서 눈치를 채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식을 더 변형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우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너가 어차피 자연수지. 즉 너는 기본적으로 2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분모 자체가. 분자는 3이잖아. 그럼 당연히 너는 1보다는 좀 작겠죠. 당연히 너는 정수 중에서도 음의 정수겠죠. 맞아요? 즉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2에 몇 승 가능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승부터 가능하죠. 왜냐면 음의 정수인 m이 누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땡땡땡 이런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하면 되잖아. 뭐 몇 개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갖고 하면 몇 개가 안 되겠지. 그 중에 되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어. 역수를 취해주고 3 곱하고 뚝딱뚝딱 해보겠습니다. 4n 더하기 16은 3분의 1 아니지 3 곱하기 이거 역수를 취했고 역수를 다 취했고 4,016. 2에 3승이거나 2에 6승이거나 땡땡땡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맞아요? 4로 나눠주는 건 어떨까? 3 곱하기 2에 1승이거나 2에 4승이거나 땡땡땡 이런 게 가능하겠네. 범위는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은데 할만한데 끝났죠? 아니? 되는 게 뭐뭐 가능한 거야? n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누가 가능해요? 일단 2에 1승 되죠? 2에 4승 괜찮죠? 2에 7승은 어때요? 괜찮죠? 근데 2에 요거는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면 되죠. 요거를 싹 더하면 그게 뭘 더한 거냐면 n1 더하기 4 n2 더하기 4 n3 더하기 4를 한 거지. 자, 즉 요거의 합에서 우리는 얼마를 빼주면 돼요? 자, 요거를 빼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는 뭐 등비합으로 구하든지 뭐 그냥 연산을 하든지 연산해도 되잖아. 연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이해는 가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바탕으로 뭘로 바꾼다? 기본적으로 시수로 바꾼다. 그 다음에 조금 고민을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얘를 왜 굳이 정수로 줬다? 네가 어차피 분모가 더 크구나. 그래서 정수가 되면 음의 정수가 되면 이제 뭐 분의 1 이런 꼴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식을 잘 정리를 해서 풀어줬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요거 답지를 드릴 테니까 잠시만 요거